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불쾌하시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곧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만큼은. 근데 저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이 혼란스러움을 정리해서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이 빨리 공부에 또 입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혼란스러움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전해드리고 이걸 좀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수능 난이도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6, 7, 8월 달 정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공부에 집중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중심을 딱 잡고 집중하신다면은 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이라는 게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부에서는 수능을 되게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저는 제자들이 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인격체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시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세상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차라리 이렇게 졸업하고 불확실성에 맞닥뜨려서 좌절하느니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이겨내셔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인생에 더 잘 준비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합리적 의심 시작해 보시면 지금 아무도 이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텀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참모진들이 그게 오해였다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의사소통의 왜곡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왜곡 가능성은 관료제의 특성에서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료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전달 구조예요. 의사소통 자체가 수평적이지가 않고 수직적이다 보니까 밑에 사람은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뭔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도 그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이게 뭔가 이제 좀 의심이 들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 조직이나 뭐 일반적인 회사 조직 같은 경우는 관료제가 이제 보편적인 조직의 유형이거든요. 수직적 전달 구조를 갖다 보니까 좀 왜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육모 끝나고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시험을 출제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좀 보시면 교과서를 통해 교과서를 통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교과서라고 지금 명시를 했어요.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말 따른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그 다음 문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항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해 개발했다면서 범교과적 소재를 사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담화나 글에 대한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고 했고 이어 EBS 연계 출제를 했다고 그리고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잘 따랐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읽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밑에 부분 넘어가시기 전에 범교과적 소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초만. 3, 2, 1. 자, 생각해 보셨죠? 보통 여러분들 중에는 범교과적인 게 교과서 바깥의 교과서 바깥의 지식.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범교과적이라는 건
모든 교과에 다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게 중심 지식이 있으면 여러 교과서적인 내용에 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 지식이 있으면 어떤 하나의 지식이 다른 교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지식이 다른 교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과서 내에서 교과서 내의 지식으로 출제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범교과적이라는 건 교과서 내에서 여러 교과 지식들이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는 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 교과 내용과 연결하고 융합시킨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전적 의미 자체도 범교과적 소재라는 게 모든 교과에 다 관계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원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셨다시피 일반인들한테는, 그리고 이런 교육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범교과적이라는 말이 교과서 바깥의 지식이라고 이해가 돼요. 이 범이라는 게 아웃,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문도 한번 보시면 예문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예문은 이 학교 땡땡땡 교장은 학급별로 운영하는 가상학교는 학생들이 수시로 접속해서 교사가 범교과적 내용으로 제시한 다양한 과제, 그렇죠? 여러 교과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교육학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 시험은 특정 교과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벗어난 범교과적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앞에 벗어난이라는 말을 붙여도 범교과적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이 범교과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교과서 바깥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모 난이도는 너무나 좀 쉬운 편에 가까웠고,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화를 내시는 걸 보면 이 오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료제의 특성에서 기인한 의사소통의 왜곡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자, 그게 아니라면 수능제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명 시험은 쉬웠어요. 국어시험 쉬웠고 수학도 쉬웠어요. 다만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문제 배열 순서를 이제 좀 그렇게 한 게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는 설문조사 결과 다 쉬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쉽게 내라는 거는 사실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평가원의 그 발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네. 교육부 관계자님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뭐 발언이나 여러 이제 조치를 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난이도를 뭐 쉽게 하라, 처음에 물론 이게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처음에 이 발언이 결국은 난도를 낮추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오해였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그 출제 기관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자를 경질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올해 수능은 물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관료제 사회를 잘 이해를 못한 데서 생각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수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제 가지고 등급이 갈려요. 그쵸? 변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이 쉬워진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여태 안 했던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피 보는 건 누굽니까? 고3 친구들일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N수생들이 더 많이 양산이 될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이거를 저보다 훨씬 똑똑한 교육부 관계자들께서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관료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자, 무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 우리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뭔가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탈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료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만약에 난도를 낮추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학들이나 학교들에서 이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태 역사를 보면 그 대책이 결국 더 많은 사교육의 조장을 불러왔다.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자유시장 경제도 정부가 개입할 거는 조금 개입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놔둬야지 잘 돌아가듯이 지금 이 교육 같은 경우도 놔둬야 돼요. 자꾸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버리면 사교육이 더 조장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계 관계자분들은 자꾸 뭘 더 개입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물수능으로 출제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수능을 폐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수능을 제대로 출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때요? 누군가 책임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키는 대로 물수능으로 출제를 해도 그 담당자는 경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임된 이 분들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새로 임명된 신민철 국장님께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6년 2월 정도까지로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22년으로 알고 있는데, 요때는요, 국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국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고, 이때 비교적 소소한 욕은 먹긴 했지만, 평가원이 욕은 먹긴 했지만, 무탈하게 지나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영입이 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물수능으로 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물수능으로 낼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쉬운 시험인 것처럼 껍데기는 싸고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겁나게 어려운 시험이 될까요? 겁나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변별력은 갖춘 시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저의 합리적 의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의 왜곡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수능에 대비한 6월 모의평가가 예상외로 어렵게 출제돼서 질책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해석이에요. 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해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관료제적인 특성을 봐야 된다고 했던 건 밑에 사람들이 혹은 기자들이 이게 의구심이 들면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하고 발표를 한 게 우리에게 혼란을 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월 모의평가나 어떤 특정 문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해당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을 한 거죠. 의사소통에 오해가 나왔을 때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멘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시, 특히 수능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하니 윤 대통령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굉장히 직선적이고 곧고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이제 눈치를 보기 위해서 교육부가 조금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교육부가 이를 명확하게 구현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경감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셨을 건데, 밑에 참모진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이렇게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신문 기사를 보시면, 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수능 난이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이제 여쭤본 것 같아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자,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여쭤본 게 아니네요. 역시 위에서 아래로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직적인 게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아까 전에 범교과적 그쵸? 범교과적이라는 워딩이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밑에 감사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범교과적이라는 워딩 때문에 오해를 받고 지금 이렇게 떠들썩하게 된 거니까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교육계에서 올해 2024학년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 생각엔 아닙니다. 껍데기는 쉬울 수 있어. 하지만 들여다보면 별로 안 쉬울 것이고 등급컷을 보면 나름대로 변별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석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범교과적인 이 워딩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6월 모의고사도 EBS에서 다 연계가 됐고 학교에서 다 한 번씩 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조금 아쉽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교육 업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소통의 오해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교육부 관계자 국민들까지 전부 다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고 저는 이걸 좀 중간에서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국어에선 이게 중요해. 보통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이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EBS에서 아예 없는 이런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이런 걸 내면 안 된다고. 예전에 우리 우주론 지문 있잖아요. 그런 건 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오버슈팅 지문 그거 굉장히 어려웠던 한국은행 직원들도 어렵다고 했던 그런 지문들이 있죠. 환율과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그런 지문들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 뭐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을 수능에 아예 내지 말라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기출문제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자체는 당연히 교과 교육 과정 내에 편입되는 문제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라고 해도 이미 수능이 거의 뭐 20년간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변별력을 갖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저히라는 부사어가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전부 다 그런 유형이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반 사설 모의고사를 푸시더라도 기존의 모의고사 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설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유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어요. 자,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자분께서 오히려 혼란을 좀 가중시키는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께서는 교육과정 밖의 킬러 문항 수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드신 게 수능 국어 영역에선 독서 부문의 클라이머 기초 대사량 그리고 이제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보험 지문 그러니까 EBS와 연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지문이고 자 지문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는 사실 EBS에 연계되어 있었던
최소제곱법 지문이에요. 최소제곱법 지문. 최소제곱법. 네. 이게 연계 출제입니다. 두 지문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국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안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EBS는 교과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용로그, 기울기, 편차 등 과학 용어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사전 지식 없이는 풀이가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용어 자체는 물론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풀이하기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미대 준비하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EBS에 나와 있었다면 이런 용어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학 개념의 적용은 없었다는 점에서 글쎄요, 사전 지식 없이 풀이가 어려웠을까요? 물론 이게 읽을 때 딱 거부감이 들 수는 있어요. 이 상용 로그나 뭐 이런 걸 기울기나 편차, 기울기는 중학생 수학인데 편차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자분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독서 파트에서도 상당히 난도가 높은 지문이 나와서 최상위권 수험을 가르는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보세요. 기사 제목이 교육과정 박수능 킬러 문항이잖아요. 그런데 변증법도 연계가 됐었거든요. 연계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트리핀 딜레마 이것도 난도가 높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전에 오버슈팅 지문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버슈팅 지문이라든지 2013학년도쯤에 출제했던 다른 지문들을 보면 환율이라든지 경상수지에 대한 지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분석을 꼼꼼하게 한 친구들이라면 풀 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어렵긴 했죠.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아까 대통령이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교육과정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이 지문들이 전부 다 EBS와 연계 출제되거나 기출문제와 연계 출제됐다는 점에서는 교과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사교육비 증가와 연관시켜 발언했다는 점에서 사교육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보시면 윤 대통령은 사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잘 못 찾겠는데 어쨌든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아니 지금 사교육계 종사자가 1000만인데 그쵸? 이거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교육과정 밖에서 초고난도로 내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이게 이제 그 평가원의 입장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변별력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이 EBS 연계나 아니면 이제 기출문제를 연계했을 때는 좀 어려운 걸 낼 수도 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구나 독서 지문은 추론 능력을 측정해야 하므로 지문 자체를 외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고 독서 난이도 조절보다는 선택 과목 간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비문학의 모든 제시문을 공교육에서 가르칠 수 없다. 제시문이겠죠. 비문학은 글을 읽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윤 대통령 발언은 이게 아니라 이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를 해라. 이 얘기지.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능에 내라. 그 내신이죠. 그쵸? EBS에 있는 거 그대로 내라. 그 내신이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학원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해에도 국어는 쉽게 수학은 어렵게 출제돼서 격차가 벌어졌는데 올해도 국어가 쉬워지면 더욱 그런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되긴 쉽지 않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교과과정 내 출제를 강조함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 독서 파트는 EBS 강의 교재에서 다뤄진 지문을 직접 연계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육모에 거의 직접 출제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더 어떻게 직접 연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연계를 하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직접 연계를 하고 안 하고가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뭐 지문을 똑같이 내도 그걸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집중하시기보다는 하던 대로 해, 그냥 하던 대로. 이따가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안 된다. EBS는 당연히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인정. 수능 기출 당연히 인정. 평가원 기출 당연히 인정. 그쵸? 그리고 과도한 배경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항 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지만 이미 이렇게 출제를 해서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장을 하면 뭐 충분히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 EBS 이런 거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계에서 잘못 해석한 게 있죠. 사실상 쉬운 수능을 주문했다. 쉬운 수능을 주문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이게. 신문 기사라던가 이게. 조금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능을 쉽게 내야 한다라는 지침이 준 게 아니라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되 너무 지나친 건 빼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정시 확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키시지도 않고 만약에 난이도를 낮추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공약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워딩인데 이거는 좀 대통령께서도 오해 없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킬러 문항의 문제점, 이거는 이제 뭐 그럴 수 있지만, 그쵸? 킬러 문항이 대체 뭐죠, 근데? 막 억지로 어렵게 만든 건 당연히 이게 안 되겠지만, 기본 이제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도 애들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잘 출제를 해도 애들이 이제 못 맞춰도 그걸 그냥 킬러 문항이라고 할 건지 그건 좀 의문이 드네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통은 수능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서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수능 직후에, 그러니까 물수능으로 내면 물수능으로 내는 대로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일이 본의 아니게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께서도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고2 학부모께서도 수험생들은 전략을 다 짜놓고 공부하는 건데 경향이 바뀌면 불안하고 9월 모평이 대통령 때문에 쉽게 나온다면 더 불안해질 거다. 그리고 사교육 잡기 위해서 발언을 꺼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더 사교육을 찾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치동 빅마우스가 경우의 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은요, 껍데기는 쉽게 나오겠지만 속 내용은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그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서 영역은 보기 문제는 비교적 쉽게 나올 겁니다. 보기를 어렵게 내버리면 또 분명히 뒷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보기 문제는 쉽게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는 함정을 많이 팔 것 같아요. 지문도 EBS랑 직접 연계를 하거나 기출과 직접 연결된 부분을 내긴 낼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자체는 함정을 많이 파서 꼼꼼하게 독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틀리게끔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계 교재만 달달 외우거나 강의를 듣는 건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에 기존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다만 보기 문제에서는 힘을 좀 빼세요. 보기 문제를 뭐 너무 많이 준비한다고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문제는 조금 더 맞추려고 노력해보셔라. 그래서 비문학이 만약에 독서론 빼고
새 지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보기 문제는 다 틀려도 되는데 그 다른 문제는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노력의 방향성이다. 제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건 독서보다는 문학이 더 어려웠는데 또 언매가 더 어려웠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독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봤을 때 눈에 딱 띄잖아요. 이건 너무했다. 이게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나 언매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독서의 난이도를 만약에 쉽게 세팅을 한다면 문학에서의 난이도를 더 올리거나 육모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독서도 쉽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껍데기는 쉬워 보이지만,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 경향성 예측, 제 예측이 이러하니 대강 스킬로 접근하면 안 풀리는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문제만 읽고 풀거나 뭐 대충 읽고 긍정부정 갈라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막힐 겁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그래서 근본적인 분석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어떤 학원에서 스킬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좀 탈출하시거나 아니면 그 수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수업하고 좀 분석을 하는 강의를 같이 들어주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작이랑 언매 모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선택 과목에서 밸런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모두 국어교육의 주요 학문이라서 어렵게 내도 이 평가원 입장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선 조금만 깊이 출제해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출제를 하거나 정보를 조금 덜 주면 혹은 장지문을 출제하면 애들이 많이 틀릴 것이고 평가원은 방어하기가 좋으니까 이쪽에서 난이도를 올릴 거예요. 게다가 화작이나 언매 모두 교과서에 이론이 넓고 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에서 연결고리를 잡아서 초고난도 출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 뭐 초고난도라고 해봤자 조금 더 깊이 분석하고 이런 거겠지만요. 방향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서는 하던 대로 전략 점검하고 EBS 개념어 정리 열심히 하고 보기에 너무 힘을 들이지 말고 보기 아닌 다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데에 집중을 해라. 그걸 먼저 맞출 수 있게 된 다음에 보기에 집중을 해도 늦지를 않고, 그렇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스킬 위주를 버리고 분석 위주로 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시간 투입을 좀 더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치동 빅마우스가 나름대로는 자세히 오해가 없게 말씀을 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저도 사람인지라 또 의사소통에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주시면 소통할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의 입시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녀분이 대학생이 된 후까지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